자, 오늘까지 이제 수투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마무리를 하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투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해서 이제 함수 극한이랑 미분 좀 응용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오늘 할 부분은 도함수 활용 쪽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도함수 활용 첫 번째 내용. 적선에 대한 얘기야. 이게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준킬, 킬로그램까지로 확장되는 단원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 우리가 미분을 했던 이유가 뭐야? 순간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 했던 거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기하적인 의미로는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과정이었던 걸로. 그리고 이제 접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1 때까지는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고1 때까지는 중근 개념이나 연립을 통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근 개념을 활용하는 게 고1 때까지였다면 이제는 이 개념은 베이스가 되는 거지만 이 개념대로 안 가고 고2 때부터의 이제 접선은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얘는 미분 개념하고 맞물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에서 미분 계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명확하게 부른다고 했지.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미분계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서 결국은 뭐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통한 계산, 귀찮더라도 그 계산을 통해서 순간 변화율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요. 미분 계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함수의 함수값이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돼. 미분법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대입값을 구한 게 미분 계수적 의미야. 그러니까 거기에 극한 개념이 들어가진 않지. 그래서 미분 계수로 하지 말고 순간 변화율 개념으로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접선이다라는 말을 통할 때 이제 접선에 대한 얘기는 총 3가지 관점에서 진행을 한다. 접선이 보이면 무조건 셋 중에 하나야. 접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한 점 주어진 경우, 접선에 대한 얘기는 이 셋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이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함수 f에 대해서 그 함수 위의 한 점이 보여져 있습니다. a, fa. 여기에서의 접선이 누구냐? 라는 것을 찾는 과정이 접점이 주어진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우는 딱 하나만 존재하겠지. 접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딱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F가 있고요. 여기가 A일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럼 이 L이 누구냐라는 걸 구할 건데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아니야. 근데 지나는 점은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만 확인하면 되는데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이 미분을 통해서 구하면 된다. 맞니? 그럼 L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F'A라는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구해야 되는 거고, 얘는 주어진 거고, 얘는 아는 거고, 얘는 확인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F'A의 X 빼기 A 더하기 FA가 될 거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유니크하게 단 한 개만 존재하는 거야. 자, 기울기가 주어졌다. 미분들이고 그 기울기가 다 나온다고. 자, 함수 F에서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접선을 찾아봐라. 그럼 이제 M은 알지만 지나는 점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지. 그럼 지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지나는 점 중에 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겠네. 여러 개가 존재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지나는 점을 확인할 건데 이 지나는 점 중에 특히 뭐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접점을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f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얘가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그럼 얘와 평행한 직선 중에 접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냐? 눈에 봐도 최소한 두 개는 보이지. 그럼 얘네들을 L1, L2라고 하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LN들이 존재하게 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접점이 변화가 생기게 되겠지. 접점 개수가 존재하게 될 건데 접점 개수가 뭐와 같게 되느냐? 접선 개수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접점 개수를 유동적으로 어떻게 변화함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접점 개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개수를 활용하는 문제가 준필이나 킬 문제로 확장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설정이 모르겠지만 접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과정이 이렇죠. 첫 번째, 접점을 설정한다. 그럼 접점을 우리가 t, ft라고 하면 되겠네. 두 번째, 접선 기울기의 관계식을 확인합니다. 그럼 접선 기울기 구하는 과정 자체가 f't가 설정된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 얘와 뭐가 같은? m하고 같으면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얘를 만족하는 t 값들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럼 이 t 값을 구함에 따라서 얘네들에 대한 얘가 알파1, 알파2 쭉 가서 알파 n이라는 서로 다른 애들이 만들어지면 접점이 n개가 만들어져서 따라서 우리가 접선들은 뭐라고 설정하게 되느냐? y는 기울기는 알고 있는 거고요. x 빼기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알파 k들을 구해야 되지. 더하기 f 알파 k들. 그래서 얘네 둘을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접선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이 방정식을 설정하는 방식이 좀 다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이거를 근데 사실 그 t를 설정 안 하고 좀 이런 게 익숙하면 t 설정 안 하고 해서 상관없죠. 접점을 설정하는 건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울기를 구할 때 그냥 특정 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점에서의 미분 값이 그 기울기랑 같으면 기울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그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해서 그
그게 M이랑 같다 해서 2차식으로 풀도 상관은 없죠. 그게 이 내용인데 그냥. 같아요. 응. 그냥 그 자체가 이 내용이야. f 프라임 x는 m 찾는 과정이랑 똑같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서술을 할 때는 그렇게 있어야죠. 그냥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니까 그 논리 관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것뿐이야 일부러. 결국은 너네가 이걸 약식으로 풀게 되겠지. f 프라임 x가 m이 되는 x 값들을 찾으면 결국은 얘네들을 찾은 거니까 접점들을 설정해서 관계식을 써주면 끝난다는 얘기잖아. 그게 뭐 이제 너네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너무 과정을 정확하게 아니까 과정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거를 압축할 수가 있는 게 효율인 거거든. 그렇지 않아? 너무 많은 계산을 해서 너무 익숙하니까 중간중간 계산 과정을 생략하는 게 효율이 높아지는 거거든. 근데 너네가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기에서 이 부분을 생략해도 되는구나가 잡히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약식풀이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어디를 생략했던 건지를 모르는 거지. 그냥 약식풀이가 너네한테는 정통 방법 풀이법으로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제 난도가 높은 문제도 결국은 이 방식대로 가면 킬 문제든 중킬 문제든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 점 주어진 경우가 조금 독특한 경우인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외부 점에서 그은 접선이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외부 점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래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실질적으로는 그은 접선 한 점에서 근데 이 한 점이 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건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접선에서의 접점이 주어진 접선이 되는 거지. 그걸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거야. 접점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만 보면 무조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아니지. 그래프에 따라 다르지. 두 개가 두 개 나오죠. 그 방정식의 해인수 찾는 거야 어차피. 몇 개가 될 줄 몰라. 왜? 식 자체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원이라고 생각하면 두 개겠죠. 3차 함수는 여기서 그으면 또 두 개겠지. 저기 아래쪽으로 하면 세 개 아니에요? 이쪽에도 있어. 예? 네. 거기로 어떻게 있어요? 이게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니까. 그럼 어떻게 써? 그냥 식으로 썼고요. 그래서 식으로 푸는 거야. 근데 3차원제 미분하면 2차원 미분값이랑 그러니까 이게 구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점에서 그 접점이라는 그 기울기 구하는 피타고라스 그런 느낌으로 기울기 구하는 거 하나 있고 그냥 미분 때려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같다 하면 2차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세 개 나와요? 3차원.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게 그래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접선의 개수를 몇 개지?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다는 거야. 쉬운 문제는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단이 돼. 근데 접선이라는 게 한 점에서 만든다? 이렇게 그래프랑 직선이랑?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학생들한테 접선에 대한 얘기야. 접선이 뭐야? 라고 그러면 교점이 한 개 아니에요? 이것도 접선이니? 아니잖아. 교점이 한 개다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야. 여러 개의 교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한 점처럼 보이는 거야. 교점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처럼 보이는 한 점인 거야. 스치듯이 지나가는. 이게 극한 개념이에요. 원래 접선의 정의 자체가. 이해됐어? 근데 거기다 명확한 정의는 너네가 고등과정에서 하지 않으니까 스치듯이 가는 고등학교식으로 너네 직관적 얘기할 때는 스치듯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걸 보고 우리가 접선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명확하게 극한으로 정의를 내면 자 일단 접선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했고 이제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에서는 이게 좀 복잡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예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한다. 이 한 점이 접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 점이 접점이 아닌 경우를 우선 판단해야 돼. 대부분 문제는 접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푸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낚시를 걸려. 이 한 점을 A, B라고 설정을 해볼게. 그럼 뭐 확인하면 돼? 그냥 그 시각 FA는 FA가 B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지. 이게 맞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맞아? 그럼 이게 맞으면 뭐부터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접점에서의 접선 구하는 과정을 먼저 적용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1번 유형이 먼저 적용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접점이 아닌 경우로 확인하겠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접점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아까 했던 방식하고 비슷해. 접점을 첫 번째 T, FT라 하자.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조금씩 갈라져. 일반적인 방식을 설명을 한다, 일단. 그럼 이제 기울기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주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F'T 이다가 되는 거지. 그럼 세 번째. 그럼 접선이 설정이 되겠다. Y는 F'T X 빼기 T 더하기 FT 맞냐?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는 거야? A, B를 지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에 A, B를 대입을 하면 뭐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냐? T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를 만족하는 T 값들을 구하게 되겠지. 그 알파1, 알파2, 알파-n 애들이 만들어지면 각각의 접선이 다시 완성된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모든 교과서, 모든 참고서에 일단 다 저 방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너네가 이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했다면 이 순서를 저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빠른 풀이가 아니라 똑같은 풀이를 단지 과정을 좀 축소한 것 뿐이다. 똑같은 풀이야. 잘 봐. A, B가 접점인 경우 그럼 이제 뭐 확인한다고? 접점에서의 접선 구하면 된다고. 그지? 이게 아니면 이제 이 방식으로 가는 거지. 접점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 접점을 T, FT라 하자. 그럼 이제 A, B는 외부점 된 거 맞아 안 맞아?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에 A, B라는 애가 존재하는 거고 접점을 우리가 설정한 거 아니니?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지. 근데 이 L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이 t값을 찾으려고 하는 게 목표잖아. 네.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과정으로 가는 게 기울기의 관계식을 찾으면 돼요. 그럼 기울기를 찾을 수 있는 관계식이 두 가지라는 거지. 2분 때리기만 하고요. 저 전으로 해서 그냥. 그치? 근데 얘가 이제 접점이 돼야 되니까 이게 실제로는 접선이었던 거야. 접선. 그치? 접점을 설정한 거니까. 그럼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 딱 보니까 두 가지더라는 얘기야. 평균 변화율이 있고요. 순간 변화율이 보인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들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얘 평균 변화율은 뭐냐 이거지. t-a분은 ft-b가 되는 거고 순간 변화율은 f't가 되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가 같게 되는 거 아니야. 접선을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 정리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방식이 좀 다르지. 접선을 구해서 a, b를 대입하는 게 아니야. 그냥 순간 변화율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바로 관계식을 설정하는 거야.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러면은 저 방식으로 구할 때 한차에다가 저거나 위에 쪽에 찍어놓고 접점 개수가 3개라 하시잖아요. 이게 몇 차야? 뭐요? 2차? 아니, 저 형식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물론 3차 방정식인데 근이 꼭 3개 하는 보장은 없는 거지. 지금 T-A 때문에 지금 2차 아니지. 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약분이 안 되잖아. 얘가 FA가 아닌데. 얘가 FA였으면 약분이 되겠지. 그럼 그게 접점까지 포함되니까 여기서 한 개가 더 추가가 되지. 그래서 또 3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일반적으로 그래서 3차 함수의 접선은 최대 3개가 되는 거야. n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는 최대 n개가 되는 거야.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럼 이제 얘를 풀 때 이제 학생들한테 이 설명을 해주면 아 선생님 그럼 이것만 풀면 되네요 라고 해서 자꾸 이것만 쓰려고 그래. 근데 너네가 여기에서 맹점이 뭐야? 이식만 보면 저게 그 분모가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잖아. 그게 요 개념이란 말이야. 맞니? 근데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요 개념이 빠지는 거지. 그럼 그 판단은 너네가 이걸 풀다 보면은 효율이 또 다시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식이 갖고 있는 맹점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가라. 됐어? 근데 요 이론 자체가 재밌는 게 평균값 정리라는 이론이 또 요 이론으로 나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게 되는 점들이 존재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응용 개념들이 추가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했어. 접선에 대한 얘기는 총 3가지다. 접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인 경우. 근데 이제 킬러 문제, 중칠 문제로 빠질 때, 복잡한 문제로 빠질 때는 다 전해용이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나 아니면 한 점에서 그은 경우 그 두 가지가 킬러 또는 중킬러로 확장되는 문항들이다. GX의 도함수가 fx면은 fx를 접근하면 GX예요? 네? 다시 GX의 도함수가 fx예요? gx의 도함수가 fx다. 그럼 g 프라임 x가 fx인 거지. gx의 도함수 g 프라임 x잖아. 이게 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몰라요. 그냥 상수도 할 수 없고. 네, 일단 풀이를 한번 보자. 이건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일단 G2 값을 몰라요. 적분하라는 소리인데 상수가 안 알려주고 자, 문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대표 문제 1번. 함수 fx가 이거 왼 위로 보시면 안 돼요. 곡선 위에 한 점이고 5번이잖아. 모르지 곡선 위에 한 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 네, 일단 봐봐.
x 빼기 3 제곱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gx의 도함수 그럼 g 프라임 x가 fx가 되는 거지. 예. 그랬을 때 gx 위의 점 gx 위의 점 이거 적분되는 거고. 이거 적분을 때리면 상수를 모르는데 이거 상수 모르는데 어떻게 아, 하냐? 일단 보자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y 절편이 누구다? 마이너스 5다. 이 접선의 x 절편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지. 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접점이 주어진 접선에 대한 얘기니까 얘 기울기는 g 프라임 2가 되는 거 맞니? F 아니죠. fx 위에 좀 그러니까 fx에다가 접선을 넣는 거니까 위에 있는지 아닌지부터 봐야죠. fx 위에 있는지 아닌지. 아, 너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fx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랑 관련이 없지. 아, 이 문장만 보면 되는데 왜 딴 데를 봐 지금? 아니 근데 그게 gx에서의 접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fx에서의 접선이 아니고. FX 지금 보함수잖아. 기울기 구하는 거. 아, 형 그냥 문장을 보라니까. gx 위의 점 예. 2,g2 에서의 접선이 뭐예요? 에서의 접선 어떤 함수를 에 대한 접하는 거예요? fx랑 GX에 대한 접속이지. 주어가 누구야 지금 이 녀석아? 잠시만요. 함수 fx가 아니고 함수 gx 아 이거 gx 접선 찾는 거예요? 저 fx 접선 찾는 건 줄 알고 말하는 아, 거세요? 문장을 어떻게 읽고 있는 거야? 예? 아 fx 갖다 던져줬으니까 뭐 fx 구하라고. 아이, 지금 그렇게 단편적으로 읽는 게 어딨어? 문장을 끊어서 읽어야지. 그거구나. 저 잘못해서 그냥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럼 g 프라임 2는 뭐하고 같은 건데? f2. f2하고 같은 거고, 그래서 1 되는 거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1이고 2, g2 지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렇게 하면 그냥 Y절편은 마이너스 5. 근데 y절편이 마이너스 5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3 돼야 되잖아. 네. 그럼 y는 x 빼기 5가 되는 거고. 됐어? 그럼 얘 x절편은 5가 되는 거지. 그냥 계산 문제잖아. 얘 문장은 현우가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래.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냥 아, 너 보고 싶은 것만 머릿속에서 사람이 착시나 착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니? 그냥 문장을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너 문장을 그대로 읽었는데 그게 지금 자꾸 F 위의 점이라고 느껴지고 있는 거야. F에서의 접선 구하는 그게 거잖아. 잘못 읽어서 저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니지. 잘못 읽은 건 아니지.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문장을 잘못 이해한 게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읽어? G. 근데 너는 뭐라고 인식 들었어 머릿속에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fx가 뭐지 해놓고 뒤에 gx 위에 에서의 접선할 때 이게 gx의 접선이 아닌 줄 알고 그냥 fx 맨 처음에 박아놨으니까 fx 접선인 줄 알고 풀었어요. 근데 문장을 읽긴 읽었잖아. 잘못 읽었잖아요. 아니 이 문장을 안 읽었냐고. 아예 안 봤냐고. 읽었어 안 읽었어? 눈으로라도 읽었어 안 읽었어?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할 때 읽혔어 안 읽었어? 귀로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 머릿속에서는 착시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독해가 딸린 거 아니에요? 이게 독해가 안 딸리는 게 아니고 제 언어 체계가 다 아니지. 그거랑은 다른 개념이지. 너가 아예 이 개념을 모르는 입장에서 너가 그렇게 들었으면 아 얘가 아직 이해를 못했구나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만 너는 지금 너 생각에 갇혀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GX를 FX하고 톡 읽은 게 아니라면 문장을 잘못 읽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풀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거잖아 또 이게. 아니 근데 제가 그렇게 했는데 왜 쌤이 그걸 내가 다시 설명했잖아. 네. 근데 같이 보면서 같이 들으면서도 또 딴소리를 하고 있지. 제가 처음엔 몰랐는데 그냥 다시 보니까 이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 너가 착심을 일으키는 거니까 내가 설명할 때 너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착각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너 생각이 워낙 강해서 그래.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단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석하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 너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왜 현우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선생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보라고. 왜냐면 너가 그걸 바꿔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아무 문제도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럼 1-1번부터 1-4번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아닌 거 맞니? 네. 특별한 문제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자, 대표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 자, 0,-4에서 곡선 3차 함수의 그은 접선이다. 대표 문제 2번에 보시면 0,-4에서 그은 접선 잡고 있어. 그럼 개념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서 풀라고 그랬지. 어떻게 풀라고 그랬니? 위야 인지 아닌지. 얘가 접점인지 그은 접선이니까 접점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접점일 수가 없죠. 여기에 그은 접선이니까 0,-2가 y절편이잖아. 그래서 접점이 아니다. 그럼 접점이 아니니까 이제 풀이법은 어떻게 간다? 접점을 설정한다. 그럼 접점을 t세제곱 빼기 2랑 하자가 될 거고, 두 번째 방식은 접선의 기울기의 관계식을 찾는다고 그랬어. 기울기의 관계식이 일단 평균 변화율 보면 t 빼기 0분의 t세제곱 빼기 2 빼기 4니 빼기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네. 그럼 얘가 순간 변화율 얘의 도함수 y 프라임이 필요하고요. 그럼 3x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순간 변화율은 3t 제곱이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t는 0이 아닌 거고 접점이 아니었으니까. 됐어? 그럼 곱해서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야? t 세제곱이 1 되는 거 맞니? 그럼 여기서의 실근은 1밖에 없는 거 맞니? 그럼 접점이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럼 그을 수 있는 접선이 한 개밖에 없게 된다.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그럼 접점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면 1,-1 접점인 거고, 기울기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3인 거고, y는 3에 x 빼기 1 빼기 1이 돼서 y는 3x 빼기 4가 된다는 거지. 자, 여기에서 특이점이 있어. 3차 함수의 그은 접선이 왜 한 개일 수밖에 없는가? 3차 함수의 그은 접선이 왜 한 개인가? 함수에서 외부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셋 중에 하나야. 변곡점이라는 값이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할 거 아니야. 맥시멈 세 개니까. 근데 이 한 개인 경우가 매우 특수한 상황이야. 실제로는 다른 것보다는 이 한 개인 경우가 특수한 상황이야. 물론 두 개인 경우도 특수한 상황인데 이거보다 더 특수한 상황이야.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이지. 근데 얘보다 더 특수한 상황인데 이 특수한 상황이 뭐냐라는 것을 너네들이 이해를 하고 가는 게 나중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왜 너네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빠른 풀이법, 그게 여기 상황에 들어가. 이해됐어? 자,
그러기 위해서 너네가 이 3차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2차 함수도 특징이 있지. 그래서 2차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너네가 문제풀이가 가장 많이 확장됐던 게 고1 때까지야.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 무슨 대칭 함수? 선대칭 함수. 대칭축이 존재하는 선대칭 함수의 대표격이죠. 그 대칭축을 이용해서 2차 함수가 많이 확장이 됐었잖아.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의 표본이야.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점대칭 함수의 표준인데 3차 함수는 너네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 최고차항이 양수인 경우에 자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지점이 서로 다른 두 개고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지점이 한 개고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하나도 없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내가 일부러 조금 점을 표시했는데 이 점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대칭점이라고 얘기한다. 됐어? 그래서 점대칭 함수의 가장 대표격이 3차 함수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외부점에서 그은 접선이 왜 한 개일 수밖에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지금 저 그래프는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은 여기가 y축이 되고요. 이 밑에 이 위에 x축이 있고요. 원점이 있고 여기가 y절편인 마이너스 2인 그래프예요. 자, 근데 어디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했어 아까? 어디에서? 0, 마이너스 4라고 했잖아. 그럼 0, 마이너스 4가 여기 아니니? 그럼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 이쪽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점에 x 값을 구해봤더니 얼마가 되는 거야? 1,1. x 좌표 1 되는 거지. y 좌표 마이너스 1인 거지. 이거 외에는 없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왜 이거밖에 없을까? 그럼 여기에서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6이 있어. 마이너스 6에서 그은 접선도 한 개겠지. 여기 위에 원점이 있어. 원점에서 그은 접선도 한 개겠지. 그럼 왜 한 개가 될까? 왜 한 개일까? 그럼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쳐봐. 여기 0, 마이너스에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일까? 하나. 이것도 한 개일까? 아래쪽으로 하나. 이쪽에 하나 보이니? 직관적으로? 왜 다른 건 없죠? 없어요. 그지? 다른 거에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지. 네. 어? 얘도 한 개네? 튀어나온 부분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인 점에서만 두 개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외부점에서 그은 접선은 꼭 점대칭, 대칭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근데 봐. 이런 차이점은 있어. 자, 방금 그래프를 예시를 해서 이게 지금 접점이 아니었잖아. 만약에 얘네들이 다 접점이었다면 접점에서 그은 접선을 한번 보자. 접점에서 그은 접선. 그럼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접점이 있다면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볼 거예요. 그럼 접점이니까 일단 접점에서의 접선이 우선시 되죠.
그럼 이쪽에서는 접선이 더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하나 더 네. 근데 이쪽에서는 하나 만들어.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 하나가 더 나오지. 예. 이해됐어? 괜찮아? 아, 볼록한 부분을 두 개 가질 수 있다고 이런 거. 그치. 접점에서 그은 접선은 여기선 두 개가 되겠다. 자, 반대로 여기 지금 위로 볼록 맞냐? 예. 이번엔 아래로 볼록 구간에 접점이 있다고 봐봐. 여기에서 B에서 그은 접선 보자. 그럼 접점이 우선순위. 그럼 아래로 볼록한 구간에는 더 이상 그을 수 있는 게 없지. 근데 위로 볼록한 거에서 하나가 더 잡히겠지. 또 두 개가 된다는 얘기네. 됐니? 외부점 그 그래프에서 A 마이너스 2면은 두 개 나오잖아요. 여기서 네. 이거 이 그래프에서 A 마이너스 2면은 A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x 값은 딱히 상관없는데 y 값이 마이너스 2면은 두 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상황도 있지. 상황이 되게 다양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지금 접점 가지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야. 근데 접점이 요 대칭점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은 접선은 한 개. 이렇게 하나밖에 없겠지. 맞아? 자, 다시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확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자,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 접점이 위로 볼록한 구간 안에 속해 있는 경우 A에서 그은 접선. 그럼 접선부터 하나, 접점 위에 접선 하나. 위로 볼록에는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에다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 없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래로 볼록에 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아까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의 관계식이 얘는 약분돼가지고 2차가 되기 때문에 그래.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맞아? 자, 대칭점 위에 있으면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요거 하나인 거야. 즉 3차 함수에서 접점에서 그은 접선은 맥시멈 두 개다. 아니 이해가 안 돼. 세개 나온다 했던 뭐 어떻게 쓰면 그럼 외부점. 외부점 쓰면 외부점. 접점 근데 점에서 곡선 위에 점에서 그은 접선은 맥시멈 두 개. 두 개 또는 한 개. 됐어? 근데 외부 점에서 그은 접선은 세 개 또는 두 개 또는 한 개. 됐니? 그 차이점을 생각하고 봐야 돼. 근데 그거를 그래프 상황으로 눈으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 왜? 지금 간단한 그래프니까 눈에 보이는데 복잡한 그래프일수록 더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방정식으로 풀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이 방정식을 너네가 설정해서 풀이하는 게 중요하다. 됐어? 그 차이점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문제는 다 비슷비슷한 얘기가 될 거니까 거기 2-1부터 2-4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장되는 이제 미분의 도함수의 성질, 응용 성질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